안녕하십니까? 예, 경매 공매 시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여섯 번째로 대항력 및 확정 일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부동산 임대차에서 대항력과 확정 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뭐고 확정 일자가 뭔지 또 이것을 알아야 또 경매 공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항력이 뭐냐? 대항력이 뭐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또 건물이 팔리거나 소유자가 바뀌어도 나는 계속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 뭐냐?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 경매 공매를 하려면은 부동산 등기부에 나타나는 권리와 또 부동산 등기부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권리가 있는데 그게 지금 이번 시간에 하는 그 부동산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은 권리 그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 시간에 지금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 뭐냐? 첫 번째로 당연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겠죠. 임대차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주를 해야 됩니다.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입신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은 이제 주민등록이 이전되죠. 또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동사무소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니까 그런 방법을 이용해도 뭐 빠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안 갔다고 해서 그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다음에 가지 말고 그 날짜에 그냥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 시점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부동산을 인도받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 이렇게 해야 이 세 가지를 해야 대항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경매 공매를 안 해도 어떤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면은 꼭 이런 사항을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반대로 알아둬야 또 그 미연에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그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으로 법령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나 보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 1항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정일자는 뭐냐? 확정일자. 확정일자. 아까 그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 있었죠. 그거 외에 확정일자가 또 있습니다. 확정일자. 아까 그 대항력을 갖추는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물권이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물권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이 확정일자까지 갖추어지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물권이 형성됩니다. 이 말은 뭔 거니? 다른
물건하고 순위에 의해서 경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 확정일자가 뭔 거니? 임대차 계약서의 법적으로 날짜를 확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확정일자는 전에는 꼭 동사무소에 가야만이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법원에 가서도 받을 수 있고 은행에 가서도 받을 수 있고 진짜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예. 이 확정일자 받는 게 이렇게 뭐꼭 동사무소만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게 아니고 가까운 은행 그다음에 법원에 가서도 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 아까 확정일자를 아까 대항력을 갖추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대항력을 갖추는 게. 그 대항력을 갖추고 플러스 확정일자까지 갖추면은 그야말로 물건이 형성돼 가지고 강력한 다른 어떤 그 물건하고 그렇게 순위를 다툴 수 있으니까 꼭 그 확정일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우선 변조권 아까 말했죠. 물건이 형성된다는 거 우선 변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만약 이제 집주인이 뭐 어떤 그 사정에 의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아까 그 대항력과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으면은 뭐 최우선적으로 그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경매에서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설명했던 것처럼 그럽니다. 그럼 확정일자는 또 어디에 또 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 임대차의 효력 등 해가지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를 안 해도 이렇게 뭐 그 임대차를 그 집주인한테 등기해달라면 해주겠어요? 그 잘 안 해주죠. 뭐 거의 안 해줄 겁니다.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인도, 주민 등록을 마친 때 이때 대항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인도하고 주민등록 그 다음에 아까 그 부동산 계약서 써야겠죠 당연히 이 세 가지를 갖추면 그때부터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증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니까 다음 날 0시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 두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도 그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보증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주택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게 유치권입니다. 유치권. 아까 이제 뭐 이렇게 대항력을 갖추고 뭐 이건 확정일자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안 봐도 상관없고 이 대항력만 갖춰도 그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면은 그 주택을 계속 유치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꼭 유치를 해야 됩니다. 유치권을 또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릴 텐데 꼭 유치를 해야 됩니다. 유치를 안 하면은 또 별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돌려받을 때까지는 항상 문을 잠가 놓고 유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경매 공매를 하려면은 경매 공매의 대상자가 그 공매 대상자가 전입 신고가 돼 있는지, 그다음에 확정 일자를 받았는지, 이걸 확인하려면은 또 우리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냥 법원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것만 보지 마시고, 만약에 그 물건지가 관심이 있다 하면은 반드시 해당 물건지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기 전에 그냥 뭐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지금 그 해당 물건지가 지금 경매에 나왔다. 경매에 나왔다는 그런 어떤 뭐 경매 정보지나 그다음에 법원 경매 사이트에 출력해서 그거하고 본인 신분증하고 가지고 와서 열람할 수가 있어요. 열람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 공매 초보자들은 이렇게 뭘 모르고 가서 이제 동사무소 가면은 저 세대 열람으로 왔습니다 하면은 뭔데요 하면은 그냥 멍해서 또 아이고 어떤 이해관계가 없으면 열람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자 우리 김이삼 TV 경매 공매에 공부한 구독자라면은 이걸 딱 알고 있으면 이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규정이 있는데,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말소, 거주 불명 등록된 사람 포함의 성명과 전입 일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1호에 경매 참가자,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아까 말한 법원 경매 사이트 출력하고 본인 신분증하고 갖고 가서 해당 동사무소 가서 이 경매에 나왔는데 여기에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고 싶다 하면은 또 거기에 또 별지 15서식이 있거든요. 그거 단락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서 여기 단락해서 그걸 채워서 본인 신분증하고 아까 경매 나왔다는 거하고 그 증거를 딱 제시하면은 이해관계자니까 열람을 시켜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열람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아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1월 1일자에 전입신고를 하고 1월 2일자에 확정일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봅시다. 어떤 경매 물건지가 나왔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1월 2일자에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1월 2일자에 확정일자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배운 대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항력이 언제 생기는가? 아까 대항력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항력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하고 인도를 받으면은 해당 물건지를 인도를 받으면은 대항력이 발생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1월 1일 날 했으니까 아까 법 규정에 의해서
전입 신고하면은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니까 1월 2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입 신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전입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부동산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그 계약서도 없이 뭐 전입 신고만 안 됩니다. 일단은 그 계약서가 작성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입 신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인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했다면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그 당일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발생한다고 법에 명시가 됐어요. 이것도 나는 기득권자의 어떤 기득권자를 저렇게 우선시하는 그 법률 조항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대항력은 그 다음날에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1월 2일 오전 0시에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1월 2일 날 확정일자를 했다니까 대항력이 갖춰지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1월 2일 날 했다면은 대항력이 갖춰지고 확정일자가 1월 2일 날 했다면은 바로 확정일자 하는 날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아까 뭐 동사무소 가든 법원에 가든 은행에 가든 그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법원이나 은행이나 동사무소는 보통 한 9시에 문 열잖아요. 그 영업 시간이. 그러니까 주간입니다. 주간으로 봅니다. 주간. 그 다음에 근저당 그저 확정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전제로 해서 그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항력이 먼저 그렇게 그 생겼다면은 대항력이 발생했다면은 확정일자 하는 순간 바로 그때 주간에 발생합니다. 효력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저당권은 뭐 1월 2일 날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니까 근저당권을 그 설정하면은 또 근저당권 1월 2일 날 설정하려면은 또 근무 시간이 9시 이후에 또 법원이 또 그 법원이 문을 그 9시에 열지 않습니까? 영업 시간이. 그래서 주간입니다. 1월 2일 주간. 그러면 이제 인수 여부를 이렇게 이제 등기부상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임대차 그걸 확인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인수 여부를 판단해 보니까 인수 여부를 이제 판단하려면은 말소 기준 권리와 대항력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항력이 그 말소 기준 권리는 당연히 근저당권 설정된 1월 2일 이때의 말소 기준이 이제 있는데 대항력과 이제 우리 그 물권이 형성된 그 시간이 공교롭게도 1월 2일 주간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럴 때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한다 해도 우리 그 전세 입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순위입니다. 동순위. 그래서 그 각자 채권에 비례해서 배당을 받습니다. 각자 채권에 비례해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입신고가 우연찮게 전입신고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바로 이때 같이 했다면은 더 빨라질 수가 있었겠는데 확정일자를 그 다음날 받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 케이스 이걸 잘 또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 케이스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1월 1일 날 전입 신고하고 이번에는 확정일자까지 이게 대항력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권 확정일자까지 하면서 확정일자까지 받으면서 물권이 형성됐잖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근저당권은 1월 2일 날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이거 또 한번 보겠습니다. 대항력이 언제 생기는지. 전입 신고하면은 바로 다음 날 발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날이 1월 2일이니까 1월 2일 오전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확정 일자는 언제 발생하냐? 일단은 확정 일자가 이렇게 효력을 발생하려면은 1차적으로 대항력이 갖춰져야 됩니다. 대항력이. 그러니까 대항력이 갖춰지면은 바로 확정 일자도 효력이 물권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월 1일 날 똑같이 전입 신고하고 확정 일자를 했다 해도 이 전입 신고가 해도 다음 날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했으니까 대항력이 1월 2일 날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에 하나 그 전에 12월 31일 날 전입 신고를 했다면은 바로 1월 1일 날 확정 일자 이렇게 받았으면은 바로 그때 물권적 효력이 발생할 텐데 그렇지 못해지니까 이 대항력을 못 갖춰가지고 그 다음 날로 부득이하게 확정 일자가 1월 1일 날 받았어도 그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좀 안타깝죠. 그래서 1월 2일 오전 0시에 이 대항력이 발생한 그 순간에 똑같이 물권이 형성됩니다. 이때. 그리고 1월 2일 날 근저당권 설정했으니까 이거는 근저당권은 당연히 1월 2일 업무 시간에 주간에 효력이 발생했죠. 그러면 이제 판단해 보면은 전입자가 1순위 지위를 갖게 됩니다. 보면은 1월 대항력도 갖추고 확정일자도 갖춘 시점이 1월 2일 오전 0시잖아요. 0시. 그러면 이 주간보다 9시간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입자가 1순위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근저당권자는 2순위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케이스로 이번에는 1월 1일 날 미리 확정 일자를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써가지고 미리 그 확정 일자를 전입 신고도 않고 미리 확정 일자만 먼저 받아놨어요. 응? 이런 경우도 있겠죠. 먼저 확정 일자를 받아놓고 그 다음 날 1월 2일 날 전입 신고하고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고 합시다. 됐다고 가정하면은 마찬가지로 대항력은 이때는 항상 대항력은 전입 신고를 기준으로 하라겠죠. 부동산 계약서 전입 신고, 그다음에 그 해당 물건지를 인도받고 이런 그 세 가지를 갖추어야 대항력이 생기고, 그리고 대항력이 생기는데 바로 전입 신고한 날짜에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생긴다 했잖아요. 다음 날. 그러니까 대항력은 1월 3일 오전 0시다. 그다음에 확정 일자는 미리 받아놨어도 이거는 대항력이 먼저 돼야 되는데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항력을 따라갑니다. 확정 일자는 먼저 했어도 그러니까 항상 먼저 전입 신고하고 확정 일자 똑같이 받은 게 항상 유리합니다. 전입 신고하고 확정 일자 이 시점 차이로 항상 그 사기꾼들이 항상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이건 뭐 경매, 공매뿐이 아니라 일반 상식적으로도 이걸 알아두셔야 어떤 사기를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정일자는 항상 대항력을 따라가니까 똑같이 1월 3일 0시에 이때 되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1월 2일 날 이렇게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니까 근저당권은 바로 발생합니다. 1월 2일 주간. 이때는 이제 전입자는 지금 이렇게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라
대항력을 전제로 해서 하니까 대항력이 이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좀 이게 좀 기득권자를 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로 하면은 똑같이 그 당일부터 그냥 근저당권 설정한 것처럼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자들이 약간 불리해요. 이거는 기득권자, 그러니까 기득권자는 누굽니까? 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이 주로 어디입니까? 금융권이잖아요. 금융권. 그다음에 집주인, 집주인하고 금융권들은 다 기득권자들이잖아요. 전세로 들어간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집주인이나 금융권을 우선시하는 법이에요. 좀 이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랑 동시에 다 했다. 그러면 똑같이 이 물건으로 그냥 당일날 지급을 해줘야지 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텀 때문에 사기가 아주 빈발하게 발생합니다. 이 금융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호를 해주면서 우리 약자들은 보호를 안 해주는 법이 이거예요. 법. 이거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면은 대항력이 뭐 이렇게 꼭 발생하면은 그 다음 날로 발생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약자들한테. 그래서 전입자는 2순위로 그래서 밀려나 부릅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하고 뭐 전입신고해도 밀려나 버려요. 2순위로. 그러면 이거는 뭐 세입자는 다 떼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경매하는 사람들은 또 그래도 뭐 대항력이 없고 그 다음에 인수가 불필요하니까 좋겠지만 경매를 않고 공매를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전세입자로 들어간다 할 경우에는 이런 걸 모르면은 당할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아주 그 판을 치고 하는데 그게 좀 법적으로 좀 그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집주인이 이런 걸 악용할 수 있잖아요. 예? 그 확정일자 이렇게 그저 전입신고 당일날 똑같이 해도 다음날로 그냥 다음날 0시부터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니까 무조건 건져다 확정일자로 받으세요. 뭐 부동산 계약 돈 다 잔금 다 받고 지금 우리 부동산 등기부에 깨끗합니다. 깨끗하니까 걱정 마시고 하세요. 해놓고 지네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서 그냥 바로 건재당 설정을 그거를 딱 법원에 등기소에 딱 신청해 버리면 이거는 그냥 돈 떼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악용하면은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세입자 보이지 않는 권리 이 세입자에 대해서 확실히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해야 추후에 이렇게 싹 경매가 싸게 그냥 뭐 20%까지 떨어지고 30%까지 떨어져서 싸서 들어왔는데 막상 해보려니까 그냥 다 그 세입자들 그 전세 자금을 전부 인수해야 되고 나는 돈 안 주면 못 간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확정일자 돼 있고 뭐 전입신고 다 돼 있고 빼도 박도 못하고 다 인수해야 된다면은 그야말로 경매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나온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거를 잘 분석해서 들어가야 추후에 어떤 큰 낭패를 안 본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계속 뭐 몇 번 이해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봐야 봐서 계속 반복해서 확실히 머릿속에 넣고 경매 공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